안녕하세요. 저녁으로의 초대 스텔라 박지훈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몇몇 언론들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델라웨어에서요. 지금 마지막 그 득표수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는 명확하고 자신은 이제 선출된 당선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코로나 19, 코비드 19에 관한 엑스퍼트 전문가들과 미팅을 주선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쩌면은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그 부분에 대해서 출구 조사 때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을 뽑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가장 트럼프 정부의 큰 실책으로 꼽았었던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나는 이미 엑스퍼트 전문가들과 함께 미팅을 주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못했던 것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겠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하이킹 그리고 아웃도어 라이프 전문가인 김인호 씨와 함께 남가주 각 지역에 주말에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풍요로운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저녁으로 초대 일부 계속 이어드립니다. 저녁으로 초대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 신설되는 코너입니다. 아웃도어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김인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웃도어 라이프, 제가 그 유튜브도 하시고 있다고 들어서 찾아봤더니, 김인호만 넣는데도 김인호의 아웃도어 라이프라는 게 딱 나오네요. 예,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앞으로 서머 타임이 해제될 때까지는 매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이 남가주 근교에 가볼 만한 곳 또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괜찮은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좀 본인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며 어쩌다가 또 이렇게 그 아웃도어 라이프, 하이킹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민은 1981년에 왔으니까 예. 조금 있으면 한 40년 정도 되겠습니다. 징하게 오래 사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본업은 이제 회계사입니다. 음. 회계사로 한 30년 지금 이제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웃도어 라이프 특히 저는 이제 그 등산을 산악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순전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음. 젊은 나이에 네. 이제 당뇨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몇 살 되셨어요?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오. 예. 당뇨로 해서 네. 그래서 내가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또 누구를 같이 이렇게 구기 종목을 또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그 좀 다른 사람 파트너랑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셨다 이 말씀이신 그런 건가요? 게 이제 하긴 네네. 합니다만은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어.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등산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음.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등산을 꾸준하게 한 25년 정도 했네요. 아유, 오래 하셨네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했으니까
뭐 당뇨가 나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 당뇨 나으셨어요? 어떻게? 당뇨는 낫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당뇨는 그대로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운동 그리고 등산을 열심히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체력적으로 네. 좀 튼튼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가 있더라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 하이킹을 하고 또 등산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셨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회계사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저희 그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사탕수수 밭 하와이로 이민 온 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긴데. 근데 그게 한 100년 전인데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분들이 직접 이제 이민 오신 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부터 많이 오시게 됐는데요. 네네. 뭐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 한 200만 명 이상 사신다 그래요. 한국 분들이, 네, 동포들이. 네. 예. 근데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들 이민 오셨는데 사실은 미국에 오시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오신 네. 분들이 참 많죠. 그렇죠. 네네. 그분들 참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우리. 네. 네. 이게 소위 이제 3D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이제 백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곳에 이제 열심히들 일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의 인건비하고 미국에서의 인건비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여기가 5만 배 좋았죠? 엄청 하여튼 다른 네. 건 몰라도 인건비가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인 이민들이 처음 와서 이렇게 그런 노동 일을 할 때 미국 백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인건비로 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네. 한국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뭐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청소도 해봤고 뭐 주유소에서도 일해봤고 네. 마켓에서도 일해봤고 다 했습니다. 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점점 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또 무역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당 이런 쪽으로 이제 번져 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세우고 이제 또 이제 부를 축적을 하시고 네. 또 집도 사고 또 기업체도 늘려가고 그렇게 또 하시게 됐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만한데, 살만하면은 또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여기저기 좋은 데도 좀 가서 보고 이래야 하는 어떤 욕구를 또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더욱 이런 레저 전문가라고 할까요? 하이킹 전문가의 어떤 그 노하우 또 지식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요, 제가 같이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 만나 뵙고 얘기도 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정신없이 일을 하세요. 정신없이 일을 해서 제가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뭐 페인트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봉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맞아요, 여성분들 맞아요. 봉제도 참 많이 예. 하셨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애들 또 학교 보내고 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연세가 또 많이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하시지만은 연세가 드시고 해서 좀 이렇게 좀 건전한 그런 레저 생활, 여가 생활은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셔가지고 예, 놀 줄을 맞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참 슬픈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 좀 뭐 익스트림한 example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제 손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얼굴색이 안 좋아서 예.
찾아오세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좀 많이 좀 편찮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은 그분이 그러세요. 저 암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셨습니까? 얼마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해서 회계사를 찾아온 거예요. 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좀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배웅을 하고 그분을 배웅을 해요. 네. 그러면 한 3, 4개월 지나서 그분의 부인이 찾아와요. 부인이 찾아와서 제가 가슴이 좀 덜컹하죠. 네. 그러면서 근데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은 또 비슷한 질문을 또 하고 가세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뭐 남은 뭐는 있고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재정 같은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가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간혹 이렇게 접하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미국 와서 일하고 자식들 잘 공부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나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가는구나 하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킹 또 레저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말에까지 일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는 다 접어두고 일단은 좀 야외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휴식이 되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점을 찍어주는 게 되겠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하는 것도 뭐 좀 잘 먹고 구경도 다니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목적이 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조금 이제 그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이민 1세들 특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한국의 그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레저라고 하는 거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 어떤 레저 활동 어디 뭐 휴가를 떠나고 어디 가도 외국을 가고 어디 뭐 여행지를 가서 여행을 하고 한다는 거는 정말 극소수 사람들한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노래방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 정도 가시는 네네. 거 그러고 아니면 이렇게 뭐 음악 듣고 뭐 캬바레. 네. 그리고 이제 뭐 운동 경기 좀 하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레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레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유스트가 안 돼 있죠. 예. 레저라고 하는 네. 것 자체가. 그리고 좀 사는 집 사람들만 네. 했죠. 정말.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경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자동차가 이제 또 소유를 하게 되면서 또 이동이 되니까 예,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많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 가족들하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네. 뭐 물 좋고 산 좋은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 이렇게 실직을 당하신 분들이 또 산에 또 많이 찾으시게 되고 그렇게 빨간색 저 등산복 입고.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국민소득도 높고 또 많은 또 인식이 또 바뀌어지면서 그 레저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선진국에서 하는 그 모든 종류의 레저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네네. 뭐 그런 지금은 또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캠핑하고 그러니까요. 또뭐 차박 예. 이런 네. 걸 아직 또 예. 많이 하신다고 예, 그래요. 캠핑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RV 같은 것도 사고. 예, 예. 예. 그거는 여기 미국이 아무래도 한 발이 더 빠르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했고요. 지금 또 이제 정말 코로나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싸다니기 어딜 싸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데 다니시죠? 우리 김인호 네, 씨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닙니다. 이렇게 음. 지금 이제 가만히 이제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요. 다니는데 제가 밖에 다니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네. 괜찮은가요? 그분들이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로 또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킹을 한다든지 캠핑장 이런 데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세요. 어. 그래서 본인들도 이 코로나가 사람들과의 대면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된다. 된다는 걸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나 이제 카버 같은 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의 직계 가족이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타인인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고 네. 확실하게 이렇게 좀 조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킹이라든지 이렇게 캠핑은 일단은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장소가 넓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가 많고요. 오. 예, 캠핑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리가 넓기 때문에 예. 뭐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캠핑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 갖다가 이게 대면 접촉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화장실 가고 그럴 때도요? 물론 이제 화장실 갈 때 그때는 네. 거리를 좀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그때는 조금 이제 카먼 센스로 네, 조금 예. 이제 거리를 두시면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캠핑하는 그 캠프그라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닥다닥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예요. 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런 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지난주도 자슈아 트리를 갔다 왔는데 좋으셨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슈아 트리 같은 데는요. 네. 캠핑장을 잘 찾으시면은 그 바위산 전체를 자기 혼자 전체 낸 것 같은 전세 낸 것 같은 그런 장소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도 예. 없습니다. 자기 혼자. 오. 오히려 너무 쓸쓸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와, 그럼 지난주에 그 좌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다녀오신 거예요? 그것도 네, 캠핑으로? 네. 캠핑하셨나요? 캠핑까지는 못하고 캠핑장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예. 다 이렇게 좀 촬영하고 일일이 좀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자슈아 트리의 캠핑장마다 뭐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몇 번씩 캠핑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넓습니다. 캠핑장에 들어갈 때 가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오라 같이 갔던 팀들이 그러는데 아니 뭐 남이사 저기 반이 있건 가득 넣건 뭔 상관이야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그 캠프그라운드에서 그 어트랙션들 뭐 스컬 락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 독특한 바위들을 보러 다니려면은 그 안에서도 엄청난 거리를 운전해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저희가 이게 남가주에 1980년대, 90년대 그 사이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변했는데요. 좌슈아 트리 그 사이즈가 거의 80만 에이커입니다. 어이고. 80만 예. 에이커인데 이제 동부에 있는 그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주, 그 주보다 더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달리요. 좌슈아 트리 국립공원 안에는 마켓도 없고 식당도 없고 뭐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가스 스테이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스 채워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용할 물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장비는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로드아일랜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보다 넓다고 하셨어요. 로드아일랜드가 이번에 선거인단 4명인 주네요. 네, 여기 조 조금 바이든이 뭐 네,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을 많이 지지해서 4명의 선거인단 모두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도 넓은 것이 바로 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이다라는 말씀. 네, 네. 예. 그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주말마다 그렇게 다니시는데 어, 이 캠핑을 이번에는 안 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더라도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캠핑이 가능한가요? 지금 시즌도? 여름에만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연중 오픈을 하는데요. 음. 이제 그 캠프그라운드가 네네. 네. 성수기가 1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11월에서 4월.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지금이 더 성수기란 네, 얘기예요? 겨울입니다. 그 이유가요. 어. 여름철에는 5월 달부터 한 10월까지도 네.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9월 말에 갔다 왔어요. 네, 네, 좀 더우셔. 덥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여름 7월, 8월 달에는 뭐 11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밤에도 더워가지고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게 사실이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 캠핑을 가든지 음. 하이킹을 가든지 여행을 갈 때도 이 계절에 따라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가주에 있으면은 또 산이 또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빅베어 같은데 좋은 휴양지인데 어떠냐 그럴 때 빅베어도 사실상 그 여름 휴양지입니다. 어. 겨울에는 이제 눈이 오죠. 예. 그 스키 타러 가는 데인데요. 거기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캠핑장은 문 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 겨울철에 음. 그럼 좀 한가하게 갈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좌슈아 트리 있고요. 네. 그리고 안자보레고 주립공원이라고 엔자보레고 파크. 네, 엔자보레고 네. 주립공원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데스밸리. 오, 그렇겠네요. 데스밸리도 여름에는 너무 덥겠네요. 네. 가서 죽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시죠. 그쪽에. 목숨 한 뭐 그 몇 개쯤 갖고 있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데스밸리 또 엔자보레고 파크,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이런 곳은 지금이 성수기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그 캠프그라운드를 예약하려면 다 차 있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날이 갈수록 파퓰러해지는데요. 지금 딴 데를 못 가니까 다 일로 몰려요. 지금 이제 그 자슈아 트리 캠핑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약이 first come first serve. first, 예, 네, 예. 그런 데가 있고 예약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려면은 내가 만약에 make sure 해서 first come first serve로 가서 지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주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겠죠. 금요일 날 들어가셔서 first come first serve에 찾으려 그러시면 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여쭤볼게요. first come first serve로 내가 찾아보겠다 할 때는 뭐 그 지역 주변에 가서 전날 밤에 1박을 하고 아침에 뭐 한 8시에 가서 해야지 캠프그라운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차라리 그 밖에 있는 그렇죠, 뭐 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낫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근데 내가 꼭 애들하고 아니면 친한 친구와 가족하고 정말 이렇게 그 캠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한번 즐겨보겠다. 캠핑이라고 하는 그 은하수 아래서 지금은 이제 불을 못 핍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또 못 피게 하대요. 비가 오면은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파이어도 하면서 은하수 아래서 별도 좀 보면서 정말 이렇게 추억을 쌓아보겠다. 그러면 캠핑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recreation.gov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고요. 리저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목요일 날
들어가셔야 돼요. 어. 목요일 날 들어가서 예, 목금토 이렇게 주무시고 나와야지 예. 금요일 날 들어가시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중은 좀 가능성이 많다. 주중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요번에 혹시 그 뭐예요? 저 땡스기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땡스기빙 때도 뭐 물론 집에서 그 칠면조 고기 먹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전 가족이 이렇게 캠핑하면서 땡스기빙을 맞는 그런 집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이제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음. 가족들이 좀 없는 분들이 또 제법 또 예, 많이 네, 있으세요. 예.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모이고 싶지만은 음. 잘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또 연휴에 음. 또 여행을 또 갈 수 있으면은 네. 뭐 가까운데 캠핑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면 뭐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한번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시면은 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예. 레저 또 아웃도어 라이프 하이킹 전문가인 김인호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그 하이킹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셨고 또 한인 사회에서 뭔가 조금 더 건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뭐 생산적인 이러한 레저 활동으로 하이킹 또 캠핑 이런 것들을 권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요.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와서 또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그런 여행지는 어디가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 초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김인호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뭐 말씀을 네, 해주신다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 한인들의 그 이민 역사가 짧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조금 이제 뭘 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 좀 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바꾸듯이 1800년대 중반쯤에 이제 그 미국이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을 통해서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를 미국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말씀을 너무 고급지게 하세요. 먹었죠? 네. 쉽게. 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인구들이 이 동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네네,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골드러시죠. 그렇죠. 이제 서부에서 이제 금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동부에서 서부로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때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 그 골드러시 어. 금을 캐기 위해서 네네.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이민을 왔어요. 네, 동부에 온 게 역사적인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금 이제 자슈아 트리 가셔서도 알겠지만은 자슈아 트리 안에만 300개의 금광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네. 있었습니다. 오,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데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중국 분들이 미국에 왔지만은 금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인터컨티넨탈 그 철도를 놓는 그 공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도 오고 서부에서 동부로 양쪽에서 이제 철도를 깔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미국 저기 회사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좀 왜소하고 하니까 이 철도 놓는 위험한 일을 못할 거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썼답니다. 네. 근데 이게 워낙 힘들고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다 보니까 음. 백인들이 별로 이렇게 그 안 했군요. 모집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예,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사람들을 써보니까 음.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많은 약 90%에 달하는 그 워크포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예. 중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쪽 이렇게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싼 노동력에 뭐 절반 가격에 백인의 절반 가격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철도를 다 놓고 난 다음에 네. 미국 국회에서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하는 걸 해서 중국 사람 노동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런 법을 정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민 금지법이죠. 오, 차별이네요. 완전 차별이죠. 엄청난 차별이네 정말.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연장되고 하면서 그게 무려 1968년까지 진짜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이민을 막았다고 막았어요. 합니다. 그런데 1968년 이후에 네. 실제적으로 그게 전부 다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도 그 덕을 많이 본 거네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백인들의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렇게 소수민족에 대한 네네. 차별 이거는 그렇게 풀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고 예. 그거는 이 미국의 그 문화 가운데 하나의 뿌리로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어떤 문화의 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뭐 갑자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생겨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 같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싸워야죠. 네. 힘을 합해서 싸워야죠. 네. 자, 그 내셔널 파크 이번에 지금 조시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다녀오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해주고 계신데 일단 이 그런 내셔널 파크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잖아요. 네. 네. 그 자슈아 트리 그 딱 들어가서 맨 먼저 이제 근데 자슈아 트리 북쪽에만 자슈아 트리가 있고요. 진짜 이게 그렇대요. 네, 남쪽 자슈아 트리 입구로 들어가시면은 자슈아 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만 이제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네네. 입구가 3개 있는데요. 네. 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쪽이 서쪽이고 서쪽 북쪽으로 들어가셔야 자슈아 트리를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네. 들어갈 때 이제 하루 들어가는 패스가 30불입니다. 그런데 그 연간 패스를 살 수가 있어요. 예. 연간 패스는 얼마인가요? 연간 패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슈아 트리만 연간 들어갈 수 있는 건 50불이고요. 그리고 인터 에이전시 패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에 있는 내셔널 파크 전국에 다 있는 되는 내셔널 건가요? 파크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구. 네. 네. 이거 해야죠. 네. 이거 얼마예요? 그건 80불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해야죠. 뭐 맨날 주구장창 조시아 트리 내셔널 파크만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자세히 보시고 사세요. 그래 네. 잘못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시니어들은 무지하게 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시니어들 그러니까 62세 이상 되신 네. 분들은 80불에 평생. 미국 세금 낼만 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예. 나는 이제 62세 넘어서 시니어다라고 아이디를 보여주시면은 네네. 매년이 아니라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사면 돼. 그러면 이제 평생 쓰실 어느 국립공원이든지 그냥 무료로 그걸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마무시 절약하네요. 정말 많이 다닐수록 좋은. 예. 그리고 저기 굉장히 좋은 게요. 만약에 디서빌리티가 있으신 분들은 네네. 무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디서빌리티가 있으신 분들은 캠핑장 같은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더 쉽게 더 가깝고 찾으실 수가 그렇겠죠. 있으십니다. 네. 좋으네요. 네, 참 그러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시아 트리 내셔널 파크. 조시아 트리가 이렇게 좀 이 선인장처럼 되어 있다고 해야지 되나? 어떻게? 예. 그 자슈아 트리는요. 그 모하비 사막에서 자랍니다. 자슈아 트리가 사실은 그 유가 선인장 종류입니다. 유가 선인장 종류인데 모하비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필렌이든지 이쪽으로 가시더라도 네. 자슈아 트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도. 예. 네. 자슈아 트리는 이제 그 왜 자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몰몬들이 몰몬 교도들이 그쪽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 자슈아 트리 그 모습을 보고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네. 그 유대 민족을 인도하던 여호수아. 저슈아가 여호수아예요. 네, 네. 아, 여호수아를 그렇군요. 닮았다 그래서 그 이름 갖다가 어. 조슈아 그렇게 해서 아, 저슈아가 여호수아구나. 그 그렇구나. 자슈아라고 네. 이름 붙였고 그대로 어. 이제 지금 전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캠프 사이트도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고 또 입장료와 별도로 캠핑을 하시려면 또 캠프 사이트에 대한 것도 내야 되죠? 네. 어. 그 자슈아 트리에는 9개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그룹 캠핑장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보통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는 15불을 받습니다. 그럼 그 15불 내고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6명에 어. 그 텐트는 3개, 세 동.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 자동차는 2대입니다. 아, 그게 15불이에요. 네네. 무지하게 싸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슈아 트리의 대부분은 음. 물이 없습니다. 예. 물이 없고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푸세식이요? 수세식도 있던데?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예, 대부분이. 네. 9개 중에 7군데가 그렇고요. 푸세식이군요. 2군데가 수도가 있고 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갔던 데는 예. 수세식이었어요. 그 이름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세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러는 네. 분들은 네. 이 2군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어. 이름이 블랙락, 음.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북 서쪽의 코너에 있습니다. 네. 블랙락이라고 하는 데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코튼 우드라고 해서 이거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10번 프리웨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underestimate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번 이렇게 횡단 한번 하지 그러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예.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 네. 이 통과하는데.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북쪽은 좀 따로 보시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 또 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남쪽은 남쪽대로 따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장료가 1회는 30불, 그 인터스테이트 되는 것은 80불, 그리고 캠프 사이트는 15불. 근데 그룹 사이트 저는 지난번에 그룹 사이트 갔는데 여기 75불 하던데요. 그룹 사이트가 그러니까 개별 사이트하고 그룹 사이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룹 사이트는 이게 그 캐파시티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35불에서 75불까지 그렇게 네.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려면은 이렇게 좀 큰데 예약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내시면 돼요. 돈 다 내라고 한 10불씩 해가지고 다녀오시면 되겠고, 이게 LA에서 한 몇 시간인가요? LA에서 트래픽이 없으면요 2시간 반이면 되고요. 네. 트래픽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3시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뭐 부담 없는 거리죠. 네. 네. 그래서 뭐 큰 마음 먹고 당일로도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슈아 트리 좀 보고 오겠다 싶으면은 당일로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가려면 요거는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자슈아 트리 안에는 이제 가스스테이션도 없고 마켓도 없고 뭐 사 먹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차로 정말 뭐 2시간, 3시간 다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은 충분히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하이킹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이킹 할 때도 물을 또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네. 스낵이나 점심 같은 거 이런 거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비가 오는 데가 아닙니다만은 겨울에는 저녁 때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켓이나 이런 거 꼭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캠핑을 하신다고 하면은 겨울철에는 이제 밤 기온이 뭐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춥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용 텐트가 있으면은 그걸 가져가시면 좋고요. 나는 여름용 텐트다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 대신에 슬리핑 백이나 뭐 이렇게 엑스트라로 약간 이불 같은 거 좀 가져가셔서 네. 춥지 않게 좀 지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만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래서 꼭 한번 다녀오셔야 된다. 뭐 이런 것.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막 운전을 쭉 하시게 되면요. 끝없이 펼쳐지는 이제 그 자슈아 트리들이 꼭 이렇게 그 군사들처럼 병정들처럼 쭉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황갈색의 그 바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인절미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오! 네네네. 색깔이며 정말 네, 모양이. 네. 아. 그렇게 쫄망쫄망한 네, 그런 네. 바위들이 가까이서 가면 엄청 크죠. 네, 그런데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쫄망쫄망한 바위들을 그렇게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야 어떻게 저런 바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바위는 그냥 통짜 바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저런 색깔에 저런 모양으로 있느냐. 그러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바위들이 침식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변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오래전부터 미국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살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슈아 트리 가서 딱 보면 딱 둘러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인장 뭘 먹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도 없네. 네네, 이렇게 네. 딱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인디안들은 인디안들이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 원주민들이죠. 그렇죠. 미국 네. 원주민들은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다 먹고 또 마시고 입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 또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요. 그 사막에 가면 그 레빗이 삽니다. 잭 레빗이라 산토끼네요. 산토끼죠. 산토끼인데 네. 저 산토끼를 아마 그 원주민들이 분명히 잡아먹었을 텐데요. 저걸 어떻게 잡아먹었나 굉장히 좀 토끼 되게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쫓아가서 잡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매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사냥을? 우리 저 예전에 그 한국에 보면 매로 막 사냥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세요? 한국 분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막 말 가서 타고. 활로 쏴서 잡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네네. 분이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잡지를 못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지형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그 육가 나무를 육가 선인장 그 잎으로 그물을 얽었어요. 그물을 크다란 그물을 얽어갖고 예. 그 계곡 좁은 데다 그 그물을 몰았군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위에서 소리 지르면서 토끼를 몰아서 그 계곡 밑으로 모른 거예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정말. 그래서 그게 달려가다 그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이제 옷으로 그랬겠죠. 이제 해서 이제 하고 아유, 그렇게 했다고 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검을 찾아서 유럽 이민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유럽 이민자들이 살았던 그런 집터도 남아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만든 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검을 캤던 금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강들이 있는 주위에 또 보면은 우리 그 좀 참선을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종교인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거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바위에 예. 정말 아무도 안 와요. 네, 그쪽에 넓은 이렇게 큰 바위에 혼자 앉아서 네네. 이렇게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바들 안 당하는 나 혼자만의 그런 정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조슈아 트리입니다. 이 그 명상이나 요가 리트릿도 거기서 많이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습니다. 좀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토끼를 그렇게 잡았군요. 세상에. 우리 인류의 정말 그 카르마가 제가 지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만 오늘 뭐 후딱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네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김인호 씨, 김인호의 아웃도어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찾아도 되나요? 이거는 그리고 뭔가요? 코리안 아메리칸 말고요. 예, 김인호 한글 치시고요. 아웃도어 라이프. 아웃도어 라이프는 이제 영어로 치시면은 아니에요. 이것도 한글로 쳐도 돼요. 네네. 제가 지금 김인호의 아웃도어 라이프 했더니 나오니까 여러분들 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으로 초대 함께 하고 계세요.